네, 이 자리에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 경기방송을 통해서 이제 첫 인사를 드리시게 됐는데, 먼저 인천 시민 그리고 우리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청취자 여러분,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이성만입니다. 지난 그 7월 초에 저희 후반기 의회 의장으로 그 인천시 의회에서 당선이 됐고요. 일단은 인천시가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당선의 기쁨보다는 앞으로 이런 인천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런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때 인천시의회 이제 후반기 의장 맡으셨는데, 인천시의회가 전체 37석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22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절대 다수이신데, 그 송영길 인천시장도 같은 당이시지 않습니까? 예, 같은 민주당입니다. 예, 의회와 집행부 좀 적정한 긴장 관계도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목적적인 측면에서요. 네. 목적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같은 당이다 보니까 네. 지향해야 되는 가치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동일해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뭐 서민 복지라든지 또는 경제 공정성이라든지 또는 복지에 있어서 어떤 뭐 특정인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라든지 네. 이런 나름대로의 그 어떤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동일한데 문제는 이제 집행부가 그런 목적을 실행을 할 때 과연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실행하는가 이거는 사실 좀 감시의 대상이 되겠죠. 예. 그래서 목적적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인 논의에 가서 좀 통합된 그런 의사결정 구조로 가지고 가고요. 다만 실행하는 수단의 과정 속에서는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아무리 같은 당이라 하더라도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저희가 철저히 짚어나갈 생각입니다. 따질 건 따져보시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다. 네. 예. 송영길 인천시장께서도 이제 같이 임기가 한 2년 정도 지나셨습니다. 이제 다 전반기를 다 지났는데 우리 의장님 이제 같이 의정 활동하시면서 인천시장 지켜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2년을 좀 평가란 말이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 우리 이제 5기 이제 인천시 예. 그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네. 사실은 인천시가 상당히 좀 고비를 맞는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14년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대형 우리 국제적인 행사를 이제 앞두고 있어서 재정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또 한 측면에는 우리 경제자유국, 송도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제자유국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시가 그 많은 그 투자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 이제 민감하게 연계되어 있는데 이런 부동산 시장이 2010년도를 접어들면서 금융위기 이후에 점차 침체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아파트만 치면 다 되던 시대에서 이제는 좀 더 선별 시대로 가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이 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연평도 사건이라든지 예. 또는 우리 천안함 사태 이렇게 보듯이 옛날에 주로 분쟁 그러면 동해가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서해대전도 겪게 되고 이러면서 어떤 분쟁 지역으로 서해가 되면서 과연 우리 서해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가 이런 과도기적인 체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기 체제에 우리 송영길 시장께서 당선이 돼서 시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중앙정부해야 될 일,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될 일, 또는 타 자체와 협의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볼 때 좀 안쓰러워 보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믿음을 갖고 있는 부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걸 해결하면서 한 발발 나고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하여튼 뭐 시민들 수준이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술에 양 바뀌시니까 의장님이 또 같이 보조를 취해주시면 더 빨리 그런 일이 올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인천 그러면 뭐 가장 큰 걱정거리 뭐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뭐 워낙에 없다 그래가지고 진짜 큰일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재정 문제 그렇게 좀 심각한 수준입니까? 그래서 이제 요 재정 문제는 이제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약 한 2조 7천억 정도 됩니다. 7천억 정도 돼서 보통 우리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라고 1년간 예산하고 부채 비율을 따지는데
그것이 인천시 예산이 한 7조 되니까 한 4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부채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이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2조인데 2조 중에서 한 1조 6천억을 저희들이 기체로 채권을 발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다만 이제 요건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시안 게임이라는 걸 기회로 도로도 놓고 철도도 놓고 공원도 놓고 경기장도 짓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장은 돈이 투입이 되지만 투입돼서 도시 기반을 만들어 두면은 그때는 이제 민간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겠죠.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는 건물 짓고 나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취득세를 5%씩 내고 들어와요. 예. 그래서 우리 부산 아시안 게임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아시안 게임 끝나고 나서 부산시의 예산 대부 채무 비율이 거의 70%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그 2, 3년 후에 다시 이게 원상으로 내려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취득세가 많이 거치는 예. 어떤 민간 개발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재정 수요적인 측면에서 아시안 게임이나 도시철도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는 세금으로 다시 환류할 것이다. 인프라니까. 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일시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세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방세수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취득세인데 이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셔야 이 취득세가 많이 거치는 거거든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이 집을 내놔도 잘 팔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거래가 이제 빈도가 예.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 세수가 줄어드는 게 사실은 큰 문제고 이건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 차원에서라도 빨리 좀 지방 세수에 대한 어떤 체제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만 마련된다면 뭐 인천시는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좀 유동성이 좀 부족해진 상황을 겪을 수는 있어도 네. 금방 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제 지방세제를 좀 체제를 개편해서 부가세 중에 일부를 좀 그렇죠. 국세 중에서 일부를 지방세로 좀 돌려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 소비세가 이제 5%돼 있는 예, 거를 예. 그거를 이제 한 20% 수준으로 좀 더 높이고 높여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항 관련 세금. 공항 관련 세금이 사실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또 항만 관련 세금. 이런 세금들을 국가가 어떻게 보면 다 국세로 독식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분담. 또 인천 같으면 여기 경기도 주민들은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의 거의 대부분이 인천시 매립장에서 매립됩니다. 예, 예. 그런데 문제는 그 매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악취 문제라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부산물이라든지 이거 다 또 인천시 몫이에요. 그렇다고 보여지면 이런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돼서도 뭐 특별 세수 생기는 거는 좀 인천시한테 합리적으로 배분해 주면 사실은 뭐 큰 문제 없이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재정이 좀 튼튼해지려면 지금 거래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수 줄어드는 이 거래세가 좀 늘어나면 좀 바로 해소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바에는 이제 이 부채가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실 텐데 이 의회 차원에서도 뭐 그런 대안들을 좀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 초에 그러니까 4월 달에요. 예, 예. 저희들이 이제 거의 추경 그 기본안을 만들고 저희들이 이제 그 6월 달에 그걸 다 통과를 시켰는데 그 통과시키면서 그러니까 뭐 경상적 경비에 해당하는 부분들 예. 이제 공무원들한 각종 수당 또는 우리 시의원들이 또는 쓸 수 있는 각종 수당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또 민간단체 보조금 주는 거 뭐 이런 걸 좀 줄이고 해서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자구 노력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오고 이런 1,000억 정도의 자구 노력이 어떤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나 공무원이나 저 시의원이나 어떻게 보면 이 책임을 지는 중심 체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시민들한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끼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시민적 합의를 좀 얻어내서 이런 재정 문제를 타파하는 것이 옳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1,000억 정도의 이런
좀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장님 어려우신 때 의장 되셔가지고 상당히 힘드시겠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이렇게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닥친 게 이제 2년 후에 있을 아시안 게임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이제 국비를 좀 더 달라고 그러는데 나라 국비도 지금 그렇게 원활하게 지원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지금 1조 6천억을 지금 기체를 아까 더 쓰신다고 그랬는데 예.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시급하게 좀 국비라도 지원받아야 될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좀 중앙에서 예, 예. 이 아시안 게임에 대한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예. 이 국제적인 행사는 아시안 게임이 됐든 또는 올림픽이 됐든 어떠한 것이 됐든 간에 동계올림픽이든 뭐가 됐든 간에 이거는 국제적으로 우리 인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더군다나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금 한참 좀 얘기되고 있는 한류의 원산지가 사실 아시아부터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시아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 뭐 70% 수준, 75% 지원하겠다고 얘기하고 또 부산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 한 2, 3%. 그다음에 대구 육상 대회 같은 예. 세계 육상 대회 같은 경우에도 35%. 이렇게 해오던 것을 인천만 유독 한 20% 정도 수준에서 해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 건축비의 30%를 주게 돼 있는 것을 이거를 뭐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걸 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렇게 좀 속 좁고 징벌적으로 한다는 게 참 중앙정부가 참 너무하지 않느냐. 이거는 인천 시민을 무시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거는 아시아인을 모독하는 참 안타까운 처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주경기장 문제와 그다음에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좀 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차피 국비가 없으면 사실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지원해 주는데 좀 시원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지금 우리 송영길 시장께서도 시에서 강력하게 국비 지원 요청을 하고 뭐 안 하면 못하겠다는 얘기까지도 막 얘기를 할 정도로다 지금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잘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국비 지원 받는 게 어떻게 그 의회 차원에서 인천시 의회 차원에서 좀 더 송 시장에 힘을 보태주고자 하는 그런 뭐 계획 같은 건 없으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제 순리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이제 이게 행정적으로 어디에다 돈을 얼마나 지원해 줄 거냐의 문제니까 처음에는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이제 뭐 중앙부처도 찾아가고 또 와서 또 이런 안내도 하고 계속 얘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차원으로 사실은 뭐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자꾸 이제 비화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점에 대한 부당성을 인천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수개월 전부터 매일 우리가 이제 국회 앞이라든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의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각종 그 좀 오염 그 환경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화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완책도 하나도 없는 것, 차별되고 있는 점, 이런 점도 저희가 인천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공감대를 얻었어요. 야, 이거 인천시가 너무 홀대받는구나 해서 20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더 이상 홀대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번에 12월 19일 날 우리나라에 뭐 중대한 영향을 줄 큰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큰 선거에 있어서 인천 시민들에게는 인천시의 홀대 문제가 아마 표심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점을 시민들한테 계속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고 또 우리가 또 더 잘해야 될 점은 더 잘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장님께서도 이제 정치를 하시니까 지금 우리 큰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대선 후보 측들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풀어나가는 방안 같은 건 또 마련하고 계신 게 없으십니까?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여기 그 김문수 지사께서도 그렇게 표명을 하셨고요. 예. 이건 아시안 게임 지원해야 된다. 정확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얘기하셨고
또 정몽준 새누리당 예, 예. 후보께서도 네. 또 얘기하셨고 예. 또 지금 우리 민주당처럼 손학규 대표께서도 이제 얘기하셨고 오늘 문재인 의원님이 오셨지만 문재인 의원님도 아시안게임 지원돼야 마땅하다 얘기하셨고 그래서 각 대선 후보들이 여야를 지금 가리지 않고 이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가장 큰 의제가 되겠네요. 아유, 선거에서. 그럼요. 그리고 인천 시민들한테 이제 그게 가슴속에 인천 차별의식이라는 것이 좀 가슴속에 좀 응어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공영시설은 인천에 다 밀어넣어놓고 예? 그리고 지금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인천은 안 된다라고 빼놓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쪽에서는 모르겠지만 인천 지역에서의 어떤 표심은 그런 점이 굉장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인천이 옛날엔 가장 앞서서 나가는 거고 대한민국 두 번째 관문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헛되를 받는다고 생각이 되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앞서에서도 좀 말씀이 우리 의장님께서 있으셨습니다만 인천 도시철도 2호선 문제 이게 지금 사실 상당히 시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렇죠. 주경기장 그리고 도시철도 이 문제인데 자꾸 개통이 연기되고 이래서 물론 돈 때문에 그런 이제 재정 문제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개통 그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그게 이제 크게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물리적인 공사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된 게 사실 작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뭐 재작년도 10월 정도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작년도부터 본격으로 된 건데 이것이 이제 전장 길이가 한 2km 됩니다. 근데 이거를 3, 4년 만에 이렇게 건설한다는 것이 사실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몇 군데 그 고속도로 구간과 연결이 돼서 난공사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그것도 재정 문제 때문에 물리적으로 다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보다는요. 네. 그런 것보다는 그 보상이 일부 구간 자체가 예, 예. 일부 구간 자체가 그 인천의 현안 중에 하나가 그 인천에는 기존에는 경인고속도로를 예. 지화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초에는 지화화를 하기로 했는데 지화화에 들어가는 예산이 추가로 또 한 1조 이상 더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화화돼서 생기는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화화가 철회되고 다시 설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시간이 많이 좀 경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서울시나 경기도나 여러 군데서 그랬지만 도시철도 건설을 하면서 목적한 연도까지 정확하게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약간 좀 부담이 있는 점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정적인 부담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 중에 그 좀 진입로를 좀 지하철로 하지 않고 도로로 할 수 있는 방법. 또 일부 구간을 지하철로 좀 운영을 해서 다소간 대회 중이라도 좀 무리 없이 하는 방안 이런 거를 좀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월미도에 가면 그 은하레일이라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철거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고 상당히 좀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의장님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이제 월미 은하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제 대표적인 이제 부실 공사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실에 대한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하나는 그 건축물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재무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뭐 해당되는 것이 어떠한 뭐 필요에 의해서 졌다 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운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안전성에 대해서는 우리 철도기술연구원에다가 좀 의뢰를 해서 안전성이 진짜 철거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까지 철기원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안전하다 하더라도 이게 재무적으로 전혀 이게 뭐 예를 들자면 계속적인 적자 구조로 가져오게 되고 이게 그냥 빈 객차로에서 돌아다니게 되고 이러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재무적인 대책은 할 것인가? 그건 이제 두 번째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해당 모노레일 구축물을 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느냐. 이거는 또 따로 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일단은 철기원에서 나와서 철거할지 말 것이 결정이 될 거고요. 안전성 여부로. 예. 만약 안전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럼 안전성은 이제 그걸 접어두고요. 두 번째는 인발련에서 나온 용역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결론을 낼 겁니다. 그러면 아마 합리적인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결정 나는 대로 다 설치 처리되면 될 것 같고. 의장님이랑 이게 모셔서 말씀 나누는데 전부 이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한데 어쨌거나 인천 시민들이 상당히 걱정이 큽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인천시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이런 교통 인프라든지 뭐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안 되는 이 부실하게 되는 이런 사태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급격한 이제 발전 속도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76년 이제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해서 인천 항이 개항이 됩니다. 예. 그 당시에 인천에는 많은 사람이 생겼던 것이 아니라 인천항을 개항을 통해서 이제 발전을 하는데 그 당시 인구가 5천 명이었어요. 예. 근데 현재 인구가 지금 한 290만에 지금 육박합니다. 6배 정도 늘어나요. 600배. 600배. 그러니까 이게 140년을 흐르면서 600배의 성장을 단 한순간도 성장이 뒤터지지 않고 매년 인구가 늘어서 이게 600배가 이 성장된 도시는 좀 전 세계에 거의 전무후무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원에 뭐 예를 들자면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들 많이 계신데 수원만 하더라도 얼마나 역사적으로 오래된 도시입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비춰보면 이 성장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애들도 너무 일찍 커버리면 이 정신이 성숙하게 육체가 커버리면 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인천도 너무나 빠른 성장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 기반적인 요소, 또 시민 의식적 정체적인 요소, 또 향후의 어떤 발전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뒤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천은 또 뭐 경제 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공항이라든지 항만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뻗어나고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수요가 이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변화에 대한 욕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그 변화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인 매뉴얼화된 정책을 통해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걸 준비할 이 자체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타 시도를 가보면 도시개발 사업이 뭐 한 군데도 없는 그런 우리 보통시 같은 데도 많은데 인천은 도시개발 사업만 해도 100군데가 됩니다. 100군데가.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변화가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실이 계속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좀 아까 말씀드렸던 좀 투명성 강화라든지 좀 제도적인 예측 가능성 이럴 땐 이렇게 한다라는 좀 매뉴얼화된 그런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의장님이 그걸 잘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의회에서 앞으로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의장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제 해결해 나가셔야 되는데, 또 지금 의회, 나름대로 광역의회 전체적으로 전국 광역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좀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보좌관제도 임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방의회 활성화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 지방자치단체가 됐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의미에서는 좀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된 것이냐 이런 의문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시민들이 청취자께서 어디 구청이나 시청 가서 뭐 좀 도와주셔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이거는 뭐 시민들의 뜻에 안 맞아서 이건 지역 발전에 안 맞아서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이거 중앙정부 지침에 안 맞아서 못 해드립니다.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는 90년도부터 지방자치를 실시해왔지만 실질적인 행정일을 할 때는 다 지침적 구조.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지침적 구조에 다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지방자치일 뿐이지 실제 행정 시스템은 중앙적 벗어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중앙정부에서 집권적으로 이 지방까지 다 통제해서 가질 수 있는 효율성도 있지만 이 통제함으로 인해서 지방이 가지는 자율성이 훼손돼서
경쟁력을 더 잃어버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후자의 때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는 중앙 집권적이라든 획일한 정책 구조에서 각 지역이 가지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거기서 창조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의 분권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의회 자체도 의회 또 새롭게 좀 벗어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역 지방자치 의회 또 이렇게 연합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모임도 갖고 해서 근본적으로 일부분이라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중앙정부적 통제를 벗어나서 네. 이런 영역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교류하는 좀 이런 모습도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한테의 상급기관이 아니고 거기는 지방을 도와주기 위한 지원기관입니다. 지원기관.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연합회가 정치적으로 뭐 청와대나 이런 데 우리가 건의서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 보다 근본적인 대안반을 또 협력을 통해서 이뤄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인천, 그러니까 우리 저 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어두운 얘기만 했는데 앞으로 좀 희망이 환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시장님도 젊으시고 우리 의장님도 상당히 젊고 그래서 그 젊은 패기를 느낄 수 있는 인천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장님 모처럼 모셨는데 참 나눌 말씀이 많습니다. 뭐 서효도서 문제도 있고 뭐 송도시, 인도시, 인천공항 문제 많은데 이게 참 시간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다 못 여쭤봐서 죄송한데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나와서 좀 말씀 좀 더 해주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끝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인사 삼아서 한 말씀 남겨주시죠.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앙정부의 하부기관이거나 네. 또는 또 중앙정부 기관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는 주민적 측면의 삶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살면서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점, 또 살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은 뭐 우리 의회나 또는 우리 지방차 찾아주셔서 항상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런 말씀하시는 도 권리가 있고요. 그런 권리에 대응하는 만큼 세금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은 시민들로부터 존재하고 시민들로부터 인식을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만 인천시의회 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이성만 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